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흔히 경제가 좋아야 주가도 오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야기의 핵심이 될 주식시장은 바로 유럽 시장입니다. 혹시 유럽 시장의 주식도 많이 투자하시나요? 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가 별로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제목에 눈길이 갔나 봐요. 7월 9일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럽 경제는 엉망이지만 유럽 증시는 파격적으로 싸다. 그런데요, 부제가 조금 웃기고 슬픕니다. 국제 투자자들은 여전히 관심이 없다. 기사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The stock market is not the economy.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 이게 문장의 끝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둘이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여전히 충격적이다. 달리 말하면 기사는요, 경제성장이 주주들에게 당연히 좋은 일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부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기사의 기반이 되는 연구는 실제 플로리다 대학교의 제일 리터 교수가 1900년부터 2002년까지 16개 국가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1인당 GDP 성장률과 주식시장 수익률을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는요, 놀랍게도 서로 간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국가가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서 투자자의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일수록 주식시장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유럽을 한번 들여다보죠. 현재 유럽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실 부진하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어요. IMF에서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유로존의 성장률은 1.1%로 예상되는데 선진국 평균 성장률인 1.8%에 비하면 더 낮은 수준이죠. 미국의 성장률인 2.3%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낮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건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럽에는 AI 기업이 부족합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생각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만 유럽에는 세계적인 AI 플랫폼 기업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AI 기업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을 구동할 데이터 센터도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유럽의 전력망은 과부하 상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인들은 에너지의 60%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유럽이 21세기에 필요한 데이터 능력을 점점 더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경제만 보면 도무지 유럽에 투자할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기사는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럽 주식은 현재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애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 세계 그 어느 곳보다도 이 오래된 대륙의 주식시장은 자국 경제와 따로 논다. GDP 성장이 침체에 빠져 있을 때조차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 보인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유럽 기업들은 생각보다 유럽 경제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럽 상장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 절반 이상이 유럽 밖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무려 60% 이상으로 수치가 올라갑니다. 유럽 기업은 유럽 경제보다 전 세계 경제를 대상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봐도 유럽처럼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는 주식시장을 찾기 힘듭니다. 결국 유럽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유럽보다는 사실상 나머지 국가들의 성장에 베팅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럽의 명품 기업은 중국에서 돈 잘 벌고 있고, 유럽의 제약회사는 미국에서 돈을 잘 벌고 있고, 유럽의 산업재 회사는 전 세계 공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경제가 침체되어도 기업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란 전쟁 시작 시기의 데이터를 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가 커지는 등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자, 이제 일반 투자자의 마음이 되어봅시다. 유럽은 에너지에 있어서 수입의 의존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염려되니 유럽의 주식을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유럽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회복은 미국 주식보다 늦었고요. 하지만 실제 기업 실적은 어땠는지 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해협의 폐쇄는 유럽 대륙의 경제를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럽 기업들의 이익을 증대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MSCI 유럽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 중에서 약 20%는 에너지와 화학 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 기업들은 오히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공급망 충격으로 피해를 받은 자동차나 식품 제조업체 등의 기업은 전체 이익의 10%에 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즉,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다는 뉴스로 비관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은 실제 기업 실적과 생각보다 관련이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마저도 유럽 주식에 반드시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증시의 40%를 이루고 있는 건 원자재, 기계, 산업재처럼 실물 자산 중심 기업이거든요. 이런 실물 자산 중심 기업은 물가가 오를수록 가격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꽤 큰 비중인 20%를 이루고 있는 은행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은행의 대출 마진이 확대되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럽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과는 다르게 유럽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6년도 유럽 기업의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약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는 2년 전 시장 전망이었던 9%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즉 기업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사의 메시지는 비교적 단순한데요. 경제가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주식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럽 경쟁은 저성장, 에너지 의존, AI 경쟁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돈을 벌고 있고 인플레이션에도 비교적 강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업의 펀더멘털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주식시장은 유럽 경제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결론을 내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과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한국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내수 부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만 보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하기 쉽진 않죠. 그런데 코스피를 구성하는 대표 기업들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은 돈을 버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미국과 AI 산업에, 자동차는 북미와 유럽, 조사는 중동과 글로벌 해운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결국 코스피 역시 한국 경제보다 세계 경제에 더 민감한 시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국가의 성장률만 보고 주식을 판단하기보다는 기업이 어디에서 돈을 버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도 말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과 유럽에는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이미 오랫동안 글로벌 브랜드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죠. 반면 한국은 앞서 다른 영상에서 다뤘듯이 반도체와 AI, 자동차처럼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유럽은 산업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반면 한국은 몇 개 산업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제와 주식은 다르다는 논리라도 한국은 산업 구조를 함께 봐야 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조금 간단한 인사이트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경제가 안 좋다면 주식도 안 좋겠네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업이 어디서 돈을 버는가, 이걸 먼저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의 경제보다 기업의 고객이 누구인지, 매출이 어느 나라에서 나온지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경제와 기업은 점점 분리되고 있고 투자자는 그 차이를 읽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기사가 주는 인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기사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